국민학교 시절 승철은 늘 교실 한 구석에 조용히 웅크려 있었다. 아이들은 뛰어놀며 소란을 피워도 그는 그 속에 섞이지 못했다. 책상 위에는 낙서가 빽빽하게 새겨져 있었고 도시락은 자주 누군가에게 빼앗기거나 뒤엎어졌다. 그럴 때마다 그의 가슴 속에는 차오르는 불안과 공포가 자리 잡았다. 웃음소리와 발자국 소리가 들릴 때마다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고 교실 구석의 그림자는 점점 더 깊어졌다. 그 중심에는 철민이라는 또래가 있었다. 그는 늘 무리를 이끌고 있었고 힘과 권력으로 주변을 압도했다. 목소리는 크고 날카로웠으며 주먹은 빠르고 거칠었다. 철민은 승철뿐 아니라 약한 아이들을 찾아다니며 괴롭혔다. 가방을 내던지고 신발을 숨기고 교실 뒤편에서 웃음을 터뜨리는 모습은 매번 승철의 심장을 얼어붙게 했다. 그날의 공포는 단순한 장난이 아닌 삶 전체를 흔드는 위협처럼 느껴졌다. 승철은 담임 선생님이 개입할 때마다 안도했지만 그 안도감은 잠깐뿐이었다. 선생님의 말은 언제나 형식적이고 공허했다. 얘들아, 친구끼리 그러면 안 되지. 그 한마디는 종이 위 글씨처럼 흩어졌고 다음 날이면 똑같은 고통이 반복되었다. 승철의 마음속에는 점점 두려움이 뿌리내렸고 골목길을 돌 때마다 심장은 덜컥 내려앉았다. 집에서도 위로를 받기는 어려웠다. 아버지의 사업은 번번이 실패했고 어머니의 한숨은 늘 깊어만 갔다. 가정 안의 긴장감은 학교에서 겪는 괴롭힘과 맞물려 승철의 내면을 더욱 압박했다. 밥상 위에는 늘 소박하고 쓸쓸한 반찬이 놓였을 뿐이었고 어린 승철에게 세상은 언제나 불안정하고 무서운 곳이었다. 그러나 그는 그 속에서 희미하게나마 막연한 결심을 키워나갔다. 언젠가 이 굴레에서 벗어나야 한다. 학교 생활 중에도 작은 승철의 저항과 회피 전략은 조금씩 생겼다. 철민이 다가올 때면 그는 시선을 낮추고 몸을 숨겼다. 하지만 한편으로 마음속에서는 화가 끓어올랐다. 왜 나는 늘 약자여야 하는가? 왜 세상은 공평하지 않은가? 그 화는 억눌린 채 마음 구석에서 뜨겁게 달궈졌다. 승철은 이 감정을 글로 풀어내기 시작했다. 일기장에 철민의 행동을 기록하며 자신이 느낀 공포와 분노를 세밀하게 적었다. 글 속에서만큼은 그는 무너지지 않았다. 승철의 마음속 두려움은 시간이 지날수록 강박처럼 변해갔다. 학창시절 내내 그는 자기 자신을 몰아붙이며 조금이라도 뒤처지면 가슴이 조여왔다. 책상에 앉아 수업 내용을 놓치지 않으려 애쓰고 틈틈이 문제집을 풀며 스스로를 다잡았다. 운동장이나 놀이터를 피해 골목길을 걷는 동안에도 승철은 내면에서 작은 전략을 세웠다. 먼 길을 돌아서라도 안전하게 집으로 가자. 그 전략은 외형상 단순했지만 승철에게는 생존 방식이자 자기 보호 수단이었다. 그 고통은 역설적으로 승철의 삶을 바꾸는 원동력이 되었다. 그는 약자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면서도 언젠가 이 굴레에서 벗어나겠다는 의지를 점점 더 단단히 다졌다. 마음속 깊은 곳의 두려움과 분노는 승철의 미래 에너지원으로 변해갔다. 상처는 깊었지만 그 위에 다시 삶을 쌓아올리는 힘이 싹트기 시작했다. 학창시절 내내 터득한 끈기와 자기 단련, 세밀한 관찰력과 전략적 사고는 그의 내면을 단단하게 만들었다. 승철에게 학교와 골목길은 단순한 장소가 아니었다. 학교는 매일매일이 전쟁터였고 자신을 시험하는 공간이었으며 동시에 그를 강하게 만드는 연습장이었다. 어린 나이에 겪은 공포와 불안은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로 남았지만 그 상처 위에는 끝내 삶을 지탱하는 의지가 싹트고 있었다. 철민의 존재는 공포였지만 동시에 승철의 생존 본능과 끈기를 깨운 촉매제였다. 그리고 그 기억들은 수십 년이 지나도 승철의 내면 한켠에서 살아 숨쉬었다. 철민의 웃음소리, 담임 선생님의 공허한 말, 골목길의 분위기, 집안의 불우환경. 모든 것이 그의 삶을 이루는 조각으로 남았다.
그 조각들을 품고 승철은 오늘날까지 자신을 끊임없이 몰아세우며 성장해 온 것이다. 철민은 학창 시절부터 규율과 권위를 무시하며 자신만의 길을 걸었다. 그는 시험 성적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수업 시간에도 교과서를 제대로 펴는 법이 없었다. 대신 만화책과 잡지를 들고 뒤편 자리에 앉아 친구들과 키득거렸다. 담임이 교실에 들어서면 의자를 삐걱거리게 하고 장난감을 몰래 굴리며 일부러 소음을 내 반 분위기를 흐트렸다. 승철과 같은 약한 아이를 괴롭히는 일은 일상 중 하나였으며 그 과정에서 느끼는 힘과 통제의 쾌감은 그의 정신세계를 점점 바뀌게 만들었다. 쉬는 시간에도 그는 규칙에서 벗어나 있었다. 화장실 구석에서 담배를 몰래 피우거나 친구들과 몰래 모여 운동장 뒤편에서 욕설과 장난을 섞어 놀았다. 철제 깡통을 차며 고함을 지르거나 길을 지나가는 아이들을 놀리며 자신들의 영역을 확인하는 행동은 철민의 작은 권력의 상징이었다. 중학교에 진학하면서 그 행동은 더 대담해졌다. 수업 중에 교실을 나와서 당구장과 오락실을 전전하며 수업을 빼먹는 일이 잦아졌고 담임 선생님의 꾸중에도 반성문 몇 줄로 상황을 모면했다. 동네 문방구 앞에서는 저학년 학생들을 협박해 용돈을 빼앗거나 그 학생들의 교과서를 찢어 길바닥에 흩뿌리며 깔깔거리며 웃었다. 철민은 단순한 장난 이상의 쾌감을 추구했다. 어린 시절부터 느낀 잘못된 힘자랑과 공포를 지배하는 감각이 그의 내면 깊숙이 자리 잡았다. 그는 자신을 통제하는 규칙이나 사회적 제약보다 순간의 쾌락과 통제감을 선택했다. 그 선택은 시간이 흐르면서 반복적인 패턴이 되었고 점차 그의 성격과 행동을 지배하는 핵심 동력이 되었다. 학교 축제날 철민은 또다시 규칙을 어겼다. 무대 뒤에 숨어서 몰래 술을 마시다가 적발되자 철민은 되리어 교사를 향해 큰 소리로 반발하며 교문을 박차고 나갔다. 그 사건 이후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철민파라는 말은 공포의 상징이 되었고 아이들은 그의 이름만 들어도 고개를 숙였다. 철민에게 있어 이 행동들은 단순한 반항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고 우위를 증명하는 의식과도 같았다. 졸업 후에도 그의 삶은 이 패턴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낮에는 친구와 작은 옷가게를 운영하며 평범하게 보이는 듯 했지만 불황과 경영 미숙으로 가게는 번번이 어려움에 처했다. 빚이 쌓이고 사업이 실패할 때마다 그는 그 원인을 외부로 돌리며 책임을 회피했다. 밤이면 불법 도박장과 술집을 전전하며 왜 그렇게 힘들게 사냐는 주변의 말에 유혹되어 불법적 행동에도 손을 대기 시작했다. 친구들과 어울려 건달스러운 행동을 반복하면서 철민은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세계 속에서만 존재감을 느꼈다. 그러나 그의 내면에는 깊은 불안과 공허가 있었다. 어린 시절의 공포와 사회적 규율에 대한 반감, 그리고 부모와의 복잡한 관계가 만들어낸 불안감은 그를 지속적으로 괴롭혔다. 하지만 철민은 이를 이겨내지 못했다. 감정과 행동은 충동적이었고 자기 파괴적이었다. 화가 날 때면 분을 참지 못해서 싸움에 휘말렸고 실망이나 실패가 찾아오면 곧바로 현실을 외면하며 책임을 회피했다. 그는 그 모든 것을 세상 탓으로 돌렸고 결국 자신을 길들일 힘을 잃은 채 오늘의 삶을 이어가게 되었다. 철민에게 남은 것은 작은 권력에 대한 환상과 이런저런 돈벌이로 근근히 살아가는 하루뿐이었다. 젊은 날의 무모함과 충동이 남긴 결과는 중년의 실패와 허망함으로 이어졌고 그의 내면은 여전히 규율과 사회로부터 벗어나려는 욕망과 실패로 인한 좌절이 뒤섞인 채로 흔들리고 있었다. 세월과 경험이 쌓였음에도 그는 스스로를 돌아보지 못하고 외부에서 오는 충동과 분노를 통제하지 못했다. 철민의 삶은 이렇게 어린 시절의 성격, 충동적 행동, 그리고 반복된 선택이 쌓여 만든 현재의 그림자 속에서 끝없이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과거와 현재가 겹쳐진 사고 속에서도 여전히 자신의 힘과 권위를 확인하고자 했지만 정작 자기 자신을 바꿀 힘은 이미 잃어버린 상태였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흘렀지만 그 결과는 사람마다 극명하게 달랐다. 국민학교 시절의 아이들은 어느새 40대 후반이 되었고 머리카락은 희끗희끗해졌으며 얼굴에는 세월이 새긴 주름과 인생의 흔적이 뚜렷하게 드러났다. 그러나 그들이 살아온 방식들은 상당히 달랐다. 승철은 어린 시절의 상처를 밟고 단단히 성장했다. 승철의 집안은 가난했고 학교에서는 끊임없는 괴롭힘이 있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경험들이 자신을 단련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골목길에서 느낀 불안과 공포, 교실에서 겪은 수치심과 좌절은 마음 깊은 곳에서 끈기와 자기 단련의 힘으로 변했다. 승철은 매일매일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공부에 매진했고 작은 성공과 실패를 반복하면서도 목표를 향해 꾸준히 나아갔다. 그 결과 승철은 중소기업의 임원 자리에 올랐고 안정된 생활과 사회적 존중을 얻었다. 고급 세단을 몰고 출근하며 단정한 셔츠와 정제된 매너로 하루를 시작하는 그의 모습은 어린 시절의 불안과 공포를 완전히 지워버린 듯 보였다. 그러나 내면 깊숙이 교실 한 구석에서 느꼈던 두려움과 불안은 여전히 그의 정신에 살아있었다. 그는 그것을 부정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힘으로 바꾸어 삶을 지탱하는 원동력으로 삼았다. 승철의 인간관계와 사고방식도 어린 시절의 경험에서 영향을 받았다. 타인에게 쉽게 마음을 열지 않았고 언제나 경계심을 유지했다. 그는 사람을 믿고 맡기기보다는 스스로 해결하려 했으며 그 과정에서 냉정하고 계획적인 성향이 발달했다. 어린 시절의 상처와 불안이 그를 강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인간관계에서는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성격으로 남았다. 반면 철민은 세월 속에서도 거의 변하지 않았다. 젊은 날의 충동적 행동과 무모함은 중년에 이르러 빚과 실패, 가정 단절로 이어졌다. 그의 가정은 깨졌고 이혼으로 가족과 멀어졌으며 사업 재기에 도전해도 번번이 실패의 연속이었다. 철민의 삶은 하루하루 낡은 오토바이에서 생기는 불안정한 수입으로 채워졌고 세월이 남긴 피로와 좌절은 날이 갈수록 그의 몸을 무겁게 했다. 그래서인지 철민의 내면은 여전히 혼란과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어린 시절 느낀 힘의 쾌감과 통제욕은 중년에도 그를 지배했지만 현실과의 차이는 매우 커졌다. 호통으로 통제하는 방법은 사람들에게 안 통했기 때문이다. 철민이 호통칠수록 사람들은 떠나갔고 그 빈자리는 외로움과 괴로움이 채워졌다. 그 결과 철민은 더욱 충동적이고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반복했다. 철민과 승철 두 사람의 삶을 비교하면 어린 시절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쳤는지 분명히 드러났다. 똑같은 공포와 상처를 겪었지만 승철은 그것을 성찰과 자기 단련의 원동력으로 바꾸었고 철민은 그것을 충동과 분노의 원천으로 남겨두었다. 세월은 그들에게 공평하게 흘렀지만 선택과 태도, 내면의 힘에 따라 결과는 극명하게 갈렸다. 세월의 흐름 속에서 승철은 상처를 딛고 자신만의 질서를 구축했으며 삶의 안정과 성취를 얻었다. 철민은 질서와 성취보다는 순간의 쾌감과 통제, 그리고 방황 속에서 자신의 삶을 끌고 갔다. 두 사람의 대비는 어린 시절의 경험, 그 경험에 대한 해석과 대응 방식, 그리고 성숙 여부가 얼마나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었다. 결국 세월은 사람을 단순히 늙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선택과 태도, 삶의 방향성을 드러내는 잣대가 된다. 승철과 철민의 삶은 그 사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며 시간과 경험이 누적될수록 각자의 내면과 외부 현실이 얼마나 깊이 연결되어 있는지를 증명했다. 가을 저녁, 도로 위에는 잔잔한 바람이 불고 붉은 노을이 건물 유리창 전체에 퍼졌다. 길게 늘어선 차량들 사이로 요란한 소리를 내며 오토바이 한 대가 빠져나왔다. 차량들 사이를 위태롭게 지나치던 오토바이는 결국 신호대기 중인 승용차 한 대와 충돌하며
날카로운 급제동 소리와 쇳덩이가 쾅 하고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이어 철민의 입에서 터져나온 욕설과 고성은 순간적으로 분위기를 날카롭게 만들었다. 철민은 핏발선 눈으로 상대방 운전자에게 피곤함과 분노를 한 번에 쏟아냈다. 흐트러진 머리카락 사이로 깊게 패인 주름이 드러났고 눈빛은 상대 운전자를 잡아먹을 듯 했다. 그때 반대편 차선에서 검은 세단이 천천히 멈췄다. 승철은 차 안에서 숨을 고르며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세련된 셔츠, 정제된 매너, 단정하게 빗어 넘긴 머리칼. 모든 것이 안정과 통제를 상징하는 그의 모습이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 속에는 어린 시절 교실에서 느꼈던 공포와 불안, 그리고 그 경험이 쌓아올린 단단함이 동시에 드러났다. 철민은 사고 현장에서 상대 운전자와 격렬하게 언성을 높이며 말다툼을 이어갔다. 그는 지금도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공간과 순간에서만 존재감을 확인하고 있었다. 승철의 시선은 난동을 부리는 철민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승철은 철민을 바로 알아볼 수 있었다. 너는 하나도 변한 게 없구나. 국민학교 시절 교실에서 느꼈던 두려움과 분노가 한꺼번에 되살아났다. 철민의 웃음과 주먹, 주변을 지배하던 태도와 공포감 모든 것이 한 번에 떠올랐다. 승철은 차창을 천천히 내리고 상황을 지켜봤다. 차 안으로 스며드는 바람과 카오디오의 클래식 선율이 그의 긴장을 조금씩 가라앉혔다. 하지만 내면에서는 어린 시절의 상처와 현재의 성숙이 동시에 부딪히며 긴장감을 만들었다. 철민과의 재회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 그리고 각자의 삶의 궤적이 한순간에 겹쳐진 사건이었다. 철민은 승철의 시선을 느끼지 못한 채 사고와 다툼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재확인했다. 그는 지금도 외부를 장악하는 쾌감을 쫓고 있었고, 언성을 높이고 난동을 부리면 상황을 주도할 수 있다는 과거의 습관과 행동이 그대로 나타났다. 반면 승철은 침착하게 상황을 관찰하며 어린 시절의 두려움과 성취로 다져진 내면의 힘을 느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눈이 찰나의 시간으로 스쳤다. 철민은 단순히 사고 현장을 통제하려는 눈빛일 뿐이었지만 승철에게는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그 얼굴이었다. 승철은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며 동시에 현재의 자신을 확인했다. 어린 시절의 공포와 무력감은 지금의 침착함과 단단함으로 전환되었다. 철민의 행동은 여전히 충동적이고 무모했지만 승철은 차 안에서 그것을 통제된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었다. 시간과 공간은 잠깐 멈춘 듯 과거와 현재가 동시에 교차하는 순간이었다. 그들은 각자 서로의 존재를 확인했다. 사고 현장은 소란스럽고 시끄러웠지만 승철의 내면은 조용했고 철민의 행동은 강한 자의 포효라기보다는 어딘가 안쓰럽게 느껴지기도 했다. 어린 시절 같은 공간에서 일어난 일들은 이제 두 사람의 삶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었다. 철민은 여전히 과거의 습관과 충동에 매달려 길 위를 헤매고 있었고 승철은 그 모든 것을 넘어 자신의 길을 가고 있었다. 둘의 재회는 찰나같이 짧았지만 강렬했다. 한 사람은 여전히 혼돈 속에서 분노를 방출하며 길 위에 있었고 다른 한 사람은 그 모든 것을 지켜보며 단단한 내면의 힘으로 자신의 길을 지켰다. 두 사람은 같은 공간과 시간에 있었지만 삶의 방향과 내면의 상태는 극명하게 갈렸다. 그리고 이 재회는 과거와 현재, 선택과 상처가 만들어낸 삶의 격차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되었다. 세상은 돌고 돌아 두 사람의 삶을 전혀 다른 길 위에 세워놓았다. 철민은 끊임없이 길 위에서 분노와 충동에 매달려 있었다. 사고와 다툼, 반복되는 실패와 좌절이 그의 얼굴과 몸짓에 깊이 새겨져 있었다. 어렸을 때는 지금 철민의 행동이 통했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랐다. 고성과 난동, 폭력과 욕설이 안 통하는 상황이 되었다. 그것들이 빠져나간 철민의 삶은 하루하루 근근히 버티는 상태로 채워졌다. 낡은 오토바이, 불안정한 수입, 그리고 반복되는 갈등. 그것이 철민의 세계였다. 그는 순간의 분노와 충동으로
본인의 존재감을 확인하려 했지만 그로 인해 얻는 것은 이번에도 역시 일시적이고 파괴적인 만족뿐이었다. 세월이 흐르고 경험이 쌓였음에도 그는 여전히 자신의 삶을 통제할 힘을 갖지 못했던 것이다. 상황을 지켜보던 승철은 조용히 차 유리창을 올렸다. 창밖의 소라는 차단되었고 클래식 선율만이 차 안에 잔잔히 흘렀다. 그는 어린 시절의 상처를 기억하고 있었지만 그것이 현재의 자신을 만든 원동력임을 알고 있었다. 어린 시절의 두려움과 공포, 무력감은 단단한 내면의 힘으로 변했고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만들었다. 승철은 그 힘으로 자신의 길을 안정적으로 이어가며 세상과 자신을 조화롭게 관리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 짧은 순간의 시선 교환 속에서 삶의 선택과 내면의 힘이 얼마나 결정적인 차이를 만드는지가 명확하게 드러났다. 어린 시절의 상처를 어떻게 견디고 이겨내느냐, 삶 속에서 그것을 성찰하며 성장의 원동력으로 바꾸느냐가 결국 사람을 완전히 다른 위치에 세운다는 사실이 눈앞에 드러났다. 결국 그들은 다시 각자의 길을 달려나갔다. 철민은 오토바이로 혼돈과 분노 속을 헤매며 끊임없이 외부에 자신을 증명하려 애썼다. 승철은 세단 안에서 안정과 성취를 누리며 자신의 내면을 지탱하는 힘으로 차분하게 길을 이어갔다. 그날의 재회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과거와 현재, 그리고 선택과 상처가 만들어낸 삶의 차이를 동시에 보여주는 순간이었다. 똑같은 도로 위에 있고, 똑같은 저녁 노을을 맞으며, 똑같은 공기를 마시더라도 각자의 세상은 완전히 달랐다. 이렇게 두 사람의 길 위의 재회는 끝났지만 과거와 세월, 그리고 선택의 힘은 그들의 삶 속에서 영원히 흔적을 남긴 채 각자의 방향으로 흘러갔다.